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6일이고요. 네, 우리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힘드셨죠? 네. 음소거 아닌데 들리잖아요. 음소거가 아니라 방송을 15분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 오늘도 쉽지 않으셨죠? 그죠, 여러분? 오늘 시장이 빠졌죠? 네, 보시면 여기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83%, 코스닥 150이 1.8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 시장이 현재 어떠한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봐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메시지예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죠. 25일 되겠네요. 25일 메시지. 25일 올려드렸던 메시지고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요거 밑에 있는 것들이 오늘 올려드렸던 거고, 보시면은 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만 곧 바닥입니다. 진바닥이에요, 여러분. 빠르면 내일, 그죠? 빠르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리고 늦어도 내일 모레부터 V자 급반등이 나올 테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어설프게 매수하지 말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매수해야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국은 단기 진바닥 무조건 찍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내일부터 V 반등입니다. 지긋지긋한 하락은 거의 끝났습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시 28분경에 무료 카톡방에 10시 28분경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제 지수도 빠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수 상승을 이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지수 바닥 찍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장 마감하고 나서죠. 오후 3시 11분경에 장 막판 개인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결국 지수 투매가 나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오를 것 같으니 장중에 무리했던 개미들, 그러니까 무리했다라는 소리는 좀 신용을 과하게 썼다라든지, 그죠?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오늘만큼은 질러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무리했던 개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개미들의 막판에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용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담보 비율이 140%가 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 1차 경고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까지 140% 유지 못하면은 반대매매가 나가요, 다음날. 그래서 이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게끔, 이 물량들이 나오게끔 지수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를 올려주면 담보 비율이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안 파는데, 지수를 떨어뜨려 주면은 담보 비율이 떨어진 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왔고, 그걸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후 3시 14분경에 아마도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 나오면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단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 투매는 단순 반대매매 회피 물량 이슈로 빠진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을 잠깐 보게 되면은, 나스닥 선물 보시면은 지금 너무 좋아요. 부럽다 정말, 그죠? 네. 부럽진 않죠.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고리 깊으면은 산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S&P 1.5%,
다우 1%. 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기둥이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어때요? 중국은 올랐고요. 그리고 항생도 오늘 강보합이었고요. 대만은 약보합이었고요. 또 오늘도 코스닥이 1등으로 빠졌어요. 왜? 그나마 오늘은 장 초반에는 우리 1등으로 올렸었어요. 코스닥이. 마지막에 훅 밀려버렸던 거는 첫 번째는 반대매매.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매매 회피 물량 쏟아졌던 거. 두 번째는 오후 2시 5분인가요? 아무튼 2시 전후로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정보 거래 이슈로 뭐 검찰 및 금융위가 조사 들어갔다 라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 150 지수가 빠졌어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얼마 전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그룹이 그 분식회계 이슈가 터져가지고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총 1위가 에코프로비엠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악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좀 더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뭐 우리 증시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매번 폭락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꼭 그 반대매매 물량을 유도합니다. 외국인들이. 예.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도 분명 레버리지 쓸 텐데 말이죠. 꼭 유독 우리나라만 심하게 이렇게 밀어요. 참 화가 납니다. 대체 우리만 왜 그러는 걸까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그죠, 여러분? 예,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스몰캡 중심의 상승장이었어요. 스몰캡, 중소형주들. 네. 테마주도 일부 올랐고, 특히나 바닥주들이 좀 올랐는데, 평소에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10% 이상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제법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BK탑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코이버, 평소에 거래대가 뭐 5억도 채 안 되던 종목들, 최근에, 아우딘 퓨처스, 네, 완전 바닥주들이잖아요. 이스타코, NX, 보세요. 완전 다 바닥주들이죠. 인바이오젠, 신저가 나왔던 종목들, 이수 앱지스. 그러니까 오늘 신기하게 이런 그 비보준 헬스케어 이렇게 완전 골파고 내려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10% 이상 급등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몰캡 지수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셀리버리 보세요. 신저가 나오던 종목도 있죠. 오늘 이런 쪽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스몰캡이, 그러니까 오늘의 스몰캡 상승은 솔직히 의미가 없었던, 네, 오늘 스몰캡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저런 종목들만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10% 이상 장중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저런 종목들이었어요. 별 의미가 없는, 의미 부여할 수 없는 완전 중소형주들, 신저가 기록하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10% 이상 치고 올라가더라라는 거. 그죠? 네, 의미 부여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코프로 BM, 저는 이 뉴스 보고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화가 나요, 진짜. 네, 우리 증시 요즘에 너무 화가 나. 잠깐 보시면은요, 주식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 검찰 수사. 얼마 전에는 또 에코프로 BM 화재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 전에는 또 이 비슷한 시점에 효성 TNC도 화재가 있었었죠. 1월 달에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걸까요? 어쨌건 이번에 금융위랑 검찰이 같이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거래 정지까지 가요. 일반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은 횡령 배임들, 네, 거래 정지 가가지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횡령 배임이고요. 이렇게 내부자 거래 때문에 거래 정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문제는 기업 이미지가, 왜냐하면 여기 대표까지도 거론되더라고요. 주요 이제 임원진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조금 크게 훼손되는
그래서 아까 뭐 일부 이제 기사 읽어보니까 앞으로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수주 받았던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네, 앞으로의 거래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뭐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조금 좋지 않은 뉴스죠. 그러니까는 장중에 뭐 거의 20% 가깝게 급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사이익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은 양극재 기업인 LNF가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에코프로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LNF가 갑자기 막판에 확 올라갔죠. 9% 정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예. 같은 양극재 쪽이다 보니 양극재도 하니까 LNF가 그죠? 이제 반사이익 개념으로 해서 올라가졌다. 저번에 에코프로 화재 뉴스가 있었을 때에도 LNF가 장중에 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E가 떡락을 했는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유료방과 무료방에 같이 리딩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이 하락 구간에서 제가 매수 시켜가지고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 거의 한 9%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유료방은 다 수익 내고 나왔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일부 무료 회원님들 중에서 제가 큰 수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일부 그분들이 지금 완전 상황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9%까지 났음에도 9에서 최소 뭐 좀 싸게 잡으신 분들 15% 이상도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셨어. 최소 수익이 진짜 5% 이상, 최소 여러분들 5% 이상 났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본전 매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맞죠? 다시 갈 거니까, 정말 그분 판단이 맞았다면 다시 갈 거니까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굳이 수익 났다가 다 깎아먹는데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제 리딩 받으셨던 분들, 수익 났다가 빠진 거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본 어떤 정말 기본적인 대응법인데 그거를 안 지키신 거예요. 네. 분명히 수익 났는데, 그죠? 에코프로도 아쉽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는 27%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길게 보면은 매수 찬스죠. 네, 길게 보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2차 전지 업황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맞아요. 다만 단기적인 약재가 나오면서 빠진 건데,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 이제 2위지 않습니까? 오늘 빠져가지고 이 2위 종목이 이렇게까지 떡락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매수 기회이기도 한데, 일단은 막진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좀 애매하긴 해. 근데 단타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잠깐만요.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아까 단일가에서 31만 8천원 빠졌던데 8천원이면은 내일 아침에는 한번 단타는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여러분? 워낙 많이 빠져서 내일 단타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단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개파락하면은.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에서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2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E가 얼마 전에 1위였는데, 그래서 이게 빠지는 바람에 오늘 막판에 코스닥 150 지수가 좀 덩달아 빠졌어요. 보시면은 물론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코스닥 150 지수의 분봉이에요. 에코프로 BM의 분봉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보시면은 150 지수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150 지수가 위에 있는 게 150 지수예요. 그리고 요건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빠지죠?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맞죠? 네, 하락 파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150 지수는 그 전부터 빠지긴 했습니다. 그 전부터 빠졌는데 150 지수는 정확하게는 1시 한 40분부터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하락폭이 조금 커지기 시작했던 것은 에코프로 BM 이슈가 터지면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때 살짝 빠졌던 거, 요거는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100% 확실합니다, 이거.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회사 관계자였겠죠. 회사 관계자가 야, 지금 조금 있으면 뉴스 나올 거야. 찌라시 돌렸고 자기들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차명 계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던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빠진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나오면서 떡락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도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다. 안타깝죠. 캡처해놓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요거는 단발성, 네,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발성.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음봉이, 여러분들, 음봉이 4개가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코스닥 지수를 보실 텐데, 오늘로써 음봉이 4개거든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음봉 4개죠? 4개. 자, 그 다음에 3개. 여기도 4개. 3개. 그리고 여기도 음봉 3개. 잘 봐요. 여기도 음봉 3개. 그리고 3개. 4개. 3개. 보이시나요? 이것도 3개. 신기하죠? 지금 3개 아니면 4개가 뜨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도 3개. 작년 이제 5월달부터예요. 이때는 5개. 이때는 5개 나왔어요. 5개. 동그라미는 지금 음봉이 3개 내지는 4개 떴을 때고요. 네모박스 하나, 요거는 이제 5개 나왔을 때.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5월부터예요. 5월부터 지금 패턴이 있죠. 음봉이 연속으로 3개 또는 4개가 나왔을 경우에 다음날은 지금 100% 확률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3개 또는 4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4개가 나왔죠? 기존의 패턴이 유지된다고 치면 내일은 무슨 날?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 어떤 날? 말씀해보세요.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내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내일은 양봉 나올 수 있는 날이다. 패턴상.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리기로 빠르면 오늘 아니 내일부터 V자반을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상으로도 딱이에요 지금. 네. 오늘 잘하면 될 뻔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고꾸라졌죠. 내일 이제 기대를 해보자.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고요. 내일은 작년 5월 이후로 음봉 3, 4개 출현 후 양봉 나오는 패턴이 유지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카님 생신이에요, 내일. 축하드립니다. 미카님 축하드려요. 미카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내일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 지수 입장에서 내일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시초가 내지는 시초가 밑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내일 시초가 내지는 이 길 시초가 혹은 시초가 아래로 매수 관점이겠죠? 양봉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수 양봉이 나온다면,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숨겨진 메가톤급 악재가 없다라면,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만 없다라면은 진바다 확률은 제가 어젯밤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젯밤에도 그 야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진바다 확률이 99% 이상이다. 그죠? 네.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 막판. 아까 이거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이거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진바닥 때도 그랬고 작년 10월 달에도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외국인들입니다. 코스닥에서. 빨간 게 외국인들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중 최대 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어땠다? 장중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죠.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오후 1시까지의 수급 흐름인데요. 똑같이 움직이죠. 자,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가고 파니까 빠지고요. 또 사니까 올라가고요. 또 파니까 빠지고요. 또 사니까 또 올라가요. 완전 똑같이 움직이죠. 네, 이런 중간중간에 잔파동들이 외국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공포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정말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코스닥 증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특정 수급 주체가 한 나라의 대표 증시를, 뭐 대표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우량주들 지수가 되는 거고, 중소형주 대표 지수는 코스닥이잖아요. 네. 근데 특정 수급 주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기관이 이렇게 핸들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유독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다른 나라 대비 우리가 많이 빠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얘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공매도 한참 쳐놓고서, 그죠? 주가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너무 쉽겠죠? 얘네 입장에서는 돈 벌기 진짜 좋은 증시가 우리 코스닥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바뀌어요. 분명히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막판에는 지수가 빠져. 자,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거의. 근데 그 이후부터 2시 한 40분부터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판에 지수를 올려주면 담보 비율이 올라가서 개미들이 반대매매 회피 매도 물량을 안 해요. 지수를 올려주면. 그래서 일부러 막판에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담보 비율이 떨어지는 개인들이 이제 조급함을 느끼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외국인들한테 놀아나는 거죠. 자, 그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갑자기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대표님, 아까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올라갔는데 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떨어지나요? 매수 전략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급에는 그러니까 매수에는 올사가 있고 깔사가 있어요. 올사는 뭐냐면 걔 알고리즘 중에서 올려잡는 거예요. 주가를 올려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수 올라가요. 매도 호가에 있는 물량을 올려잡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어떻게 해요? 깔사. 야, 냅두면은 개미들이 알아서 팔 거야.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대주주들, 야, 냅두면은 대주주들이 알아서 팔 거야. 그러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깔사하는 거야, 깔사. 그래서 올사할 때는 지수가 올라가지만 깔사할 때는 지수가 안 올라가요. 얄미운 거죠. 그 장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은 쭉쭉 올라갔는데 지수가 안 올라갔다. 즉 외국인들이 반대매매 물량 받아먹으면서 깔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깔사한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야간 방송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급에서 뭘 봐라? 외국인과 기관의, 그 중에서 특히나 금융투자의 매수세 봐라. 오늘 그 조건 충족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보시면은 어제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외국인 또는 금융투자의 순매수 체크해라. 얘네가 단기 바닥을 가장 잘 잡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잡는다기보다는 진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진바닥 부근에서. 주식 확률 게임이니까 전 확률 높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바닥 징후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조건에 충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 자, 개인들 보여드릴게요. 개인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가 크로스했죠. 딱 크로스하면서 진바닥 징후 나타났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네, 코로나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 최저점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음. 그때 역대급 반대매매 있었었고요. 네. 최저점 그리고 2021년 10월 며칠이었더라?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도 제 기억이 나. 이때군요. 이때 10월 6일. 네, 10월 6일에도 똑같았어요. 10월 6일이었나? 10월 6일이었을 거야. 맞나? 네, 기억이 맞나 모르겠다. 그때 최저점 찍었을 텐데 10월 6일날 보세요. 기관 매수 많았죠. 외국인들 매도였는데 막판에 쫙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막판에 쫙 올라가면서 마감했어요. 반대 받아먹으면서. 네, 10월 6일에도 그때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10월 6일 2020년 3월 19일 최저점 그리고 2021년 10월 6일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진바닥 징후 중 하나입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쌍끌이였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외인기관이 쌍끌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은 실제로 바닥권에서 장대음목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쌍끌이에 들어왔었을 때 올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네,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높은 확률로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연달아 나오고 이때도 외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오죠. 이때도 외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옵니다. 쌍끌이라는 뜻은 같이 샀다는 거죠. 같이 매수했다. 이때도 외국인들과 기관의 쌍끌이가 이제 뛰죠. 이때도 보시면 그죠? 이때 들어왔었고 그 이후로는 여기 한번 들어왔었네요. 올라갈 때는 필요 없고요. 바닥권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닥권에서.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내지는 기관만 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로 이제 주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는 쌍끌이가 나왔다가 이날 한 번 더 빠졌죠. 오늘 이제 쌍끌이가 나왔던 거예요. 음봉이었는데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네. 오늘 사실 에코프로 BM 이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어요. 그죠? 에코프로 BM 이슈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빼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적당하게 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참 그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거 올려드렸었는데 참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굳이 이 시점에 터뜨렸었어야 되나. 아까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무료 카톡방에다가 보세요. 지금 제가 외국인이어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원래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긴 한데 걔네 원래 좀 짜증이 나는 애들이긴 한데요. 보시면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그러니까 물적 분할만 하면 괜찮아요. 그죠? 물적 분할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야 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LG화학을 선택했어. 왜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가 LG화학 말고는 없으니까 딱 대표주는 그걸 보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적 분할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상장을 시킨대.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투자 대안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사지 뭐떨 LG화학을 사겠어요. 그잖아요. 인적 분할을 했으면은 괜찮아요. 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을 보유했던 주주들이 얘네들이 이제 분할하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대면 비율에 맞게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도 가져가요. 개인들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물적 분할 싸가지 없게 물적 분할을 한 거죠. 진짜 개 양아치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양아치지. 얼마 전에 포스코도 물적 분할 이슈 있었었는데 그건 국민연금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냐면 상장 안 시킨다고 했거든. 이것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저라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시가총액 2위, 3위의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면은 이 어떤 그 지수 얘가 이제 처음에는 코스피로 상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일정 요건 충족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으로 이전 상장이 돼요. 코스피 200으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코스피로 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조건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조건에 충족하면 이제 코스피 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코스피 20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레버리지. 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사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고. 근데 시가총액이 얘가 높잖아. 그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종하는 ETF가 얼마나 많겠어요? 펀드도 있을 것이고 ETF도 많다고. 대표 종목이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ETF, 2차 전지 관련 펀드, 그죠? ETF도 펀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ETF 아무튼, 그리고 펀드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도 사야죠. 인버스도 일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으로 변경 상장이 되면은 정말 수급적으로 봤을 때의 또 불균형 현상. 왜냐면은 다른 종목을 그만큼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100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15% 사놨고 하이닉스를 10을 사놨어. 나머지 애들은 뭐 2, 3, 4 뭐 이렇게 샀지. 2, 3, 4, 5 이렇게 샀는데 여기서 엔솔을 사야 돼. 근데 엔솔이 시가총액 2위가 돼.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엔솔을 13을 사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13을 산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을 조금씩 줄이는 거야. 그럼 수급 부담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지금 적용이 됐냐?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이전 상장하고 나서 그게 이제 뭐예요? 하는 시기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일정이 잡힐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TV를 틀게 되면은 증권 TV란 이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다 제가 봤을 때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빠진 거는 물론 뭐 일부 펀드들이 내일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미리 그러니까 청약을 받기 위해서도 일부 뭐 현금화를 한 것도 있었겠죠. 물론 그죠?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차피 많이 못 받잖아요. 요즘에 워낙 경쟁이 치열했다 보니까 기관들도 많이 못 가져갔을 것이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금 되게 뭐 크신 분 아니면 뭐 한 주, 두 주 정도 그 정도 받았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에. 그리고 내일 만약에 상장하는데 내일 장중에 매수 솔직히 불가능해요. 거의 안 됩니다. 내일 유통 물량 자체가 9%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 그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주문 넣는다 해도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예. 근데 그거 잡겠다고 기관들이 막 주식을 많이 비웠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월 초반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었죠. 1월 초반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금투, 투신, 연기금 3호 그죠? 네. 이거는 왜 매도 나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스템 임플란트.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이슈로 거래 정지가 됐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펀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들에서 고객들이 환매 요청을 했다. 환매 요청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일단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 후에 돌려주잖아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매 요청 나오게 되면. 네. 그래서 펀드 굴리는 투신과 사모펀드는 뭐 무조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죠? 관련 ETF도 마찬가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관련 ETF는 오스템 임플란트 팔 수 없잖아요.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맞죠?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을 것이고 리밸런싱을 좀 했겠죠 대신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됐으니까는 다른 걸 좀 더 사거나 했을 거야 아마. 땅을 팔아서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해서 미리 현금 확보를 조금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거는 1월 초예요. 초. 맞죠? 그때입니다. 네. 그때만 살짝 그랬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폭락했던 건 1월 중반 이후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때는 오히려 이제 기관 매수 들어오죠.
금투도 사주고 투신도 사고. 금투는 참고로 펀드랑 상관없어요. 금투는 각 금융회사의 어떤 그 뭐예요,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걔네 회사 돈을 직접 운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펀드가 아닙니다. 다 대부분의 계약직이고 되게 큰 규모의 돈을 굴려요. 파생도 하고 현물도 하고 하는 애들입니다. 네. 여러 가지 거래해요. 선수들 소위 말하는 되게 큰 금액을 굴리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단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단타 내지 단기 성향이 되게 강하고 사모펀드도 좀 약간 비슷한 편이고 사모펀드도 예. 연기금은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은 좀 꾸준히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쪽이고 연기금은 수급의 특징이 좀 있어요. 달라요. 예. 투시는 약간 중도 금투와 연기금의 어떤 중간적 성격을 띠는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죠. 금투 보시면 물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 계속 사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3일 동안에 많이 샀죠.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금투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물론 일부 영향은 있었겠으나 결국 지수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그냥 나스닥, 그죠? 나스닥 지수와의 키 맞추기지. 이 키 맞추기 때문에 빠진 거지. LG 엔솔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그거는 헛소리다. 네. 정말 살짝 티 안 날 정도로 살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상장 전이 아니라 상장 이후가 저는 이제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상장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이 되면은 그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강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연기금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걔네가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이에요. 여러분들 연기금도 코스피 200을 추종한단 말이에요. 사야 되는 거야. 걔네들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엔솔이 코스피 200 편입되면. 그죠?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편입된 거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사겠죠. 그죠? 미리 사겠죠. 편입될 게 뻔하니까 미리 사겠죠, 아마도. 네. 당연히. 미리 살 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장 이후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장 전에는 별로 없고요. 상장 이후가. 다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태였다라면은, 야, 이거 조금, 상장하고 나서 지수에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특공개미TV 영상에서 한번 사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어디 갔어? 제가 전에 올려드렸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여기 있네. 보시면은 자 여기 종목 분석 및 매매 기법에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임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해가지고 제가 과거 사례 분석, 그러니까 이제 꽤 이슈몰이가 됐었던 대형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예전에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가지고 빅히트 엔터, 또 뭐 있었니? SK IT SK IT 테크놀로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I 테크놀로지 등등 그런 사례들을 쫙 이제 분석했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이게 이제 그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처럼 완전 폭락했을 때 상장했던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평탄했죠. 그러니까 상장 전에 잘 봐요. 상장 전에 보시면은 약간 횡보하는 모습. 상장 전에 이때는 여기 네모박스 왼쪽은 뭐냐면 공모 청약하기 이틀 전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이틀 정도 매도를 해야 되잖아. 개인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딱 상장했던 날까지만 네모박스 쳐놓은 겁니다. 근데 뭐 큰 그건 없었었고, 이때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했을 때. 예. 마찬가지
증시는 그냥 무난했어요. 그 상장되고 나서도 증시는 어땠습니까? 큰 뭐 그건 없었었죠. 그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 전이어가지고 9월달에 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추석 전이어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거죠. 연휴는 쉬자, 팔고 가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때 지수가 이제 좀 빠졌었던 그게 좀 있었었고요. 네, 하이브. 요거는 SKI 테크놀로지. 네.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원래는 5월 달이었었죠. 공매도 재개 그 스케줄이 원래 5월이었는데 한 번 더 연기가 됐던 거예요. 9월로 연기됐었나?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5월이었었어요. 그 여파로 미리 좀 빠졌었는데, 공매도가 다시 좀 연기가 됐었었죠. 네. 그런 게 있었었고. 그럼 얘는 상장되고 나서 지수도 같이 빠졌었어요. 네. 뭐 얘 때문에 빠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얘도 같이 빠졌죠, 근데. 그죠? 이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서 빠졌다기보다는 얘도 같이 빠졌던 거야. 얘도 같이 빠졌고 지수도 같이 빠졌던 겁니다. 5월 초에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카카오뱅크. 이때는 뭐 그 7월 달에 중국에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규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여기 좀 주가가 빠졌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때 또 7월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존. 그때 어닝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등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에 이때 살짝 좀 상장 전에 조금 안 좋았었던 그런 케이스 맞죠 여러분들? 상장 전에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얘가 쭉 올라갔는데 지수가 빠졌죠. 이게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올라갔는데 지수는 근데 급락을 해가지고 글쎄 뭐 이것 때문에 꼭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때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에서는 이렇지 않았었죠, 그죠? 네. 8월달에 그때 왜 빠졌었더라? 네, 기억이 안 나네. 8월달에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21년 8월이잖아요. 8월 중후반에는 미국 증시도 빠졌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8월 중후반에는 미 증시도 살짝 한번 빠진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교해 보니까. 네. 그리고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상장 전에 보시면은 뭐 무난해요. 그죠? 무난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비슷한 시기예요. 크래프톤이랑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얘랑 같은 시기입니다. 참고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상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죠? 날짜 거의 비슷하죠?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기 전에는 무난했어요. 무난했습니다.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보시면 빠졌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죠? 올라갈 때도 지수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수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100% 모든 종목이 빠지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수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빠지진 않아. 이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거든요. 연기금이 추종을 해야 돼요. 그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수급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네 나오죠. 보시면 수급을 보세요. 상장 첫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코스피 200이 됐죠. 처음에는 코스피로 시작합니다. 연기금 엄청 사죠. 봐요. 수급 쏠림 현상. 연기금 계속 사는 거야. 봐봐. 맞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연기금이 계속 샀는데 지수 어떻게 됐어? 빠졌어 안 빠졌어요? 지수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그리고 지수가 얘가 카카오페이가 계속 올라갈 때도 보면은 지수 급락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 어떤 시장 자체의 어떤 악재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특정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정말로 큰 종목은 처음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장한다고 해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먹는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시총이 워낙 큰 사이즈라 조금 글쎄요, 뭐, 이변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순위 볼까요? 시가총액 순위가 얘는 얼마니? 코스피에서 봤을 적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얘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까지 갔었었구나.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18초인데 맞아요. 30초까지 갔었었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30초까지 갔었으면은 한 시총 12건에 들어가긴 했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요게 시총이거든요. 요게 시총. 맞죠? 자, 아무튼 네, 연기금도 코스피 200 편입될 걸 알고서 계속 샀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연기금이 닥치고 매수할 거예요. 무조건 매수가 들어올 거고, 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은 아마 계속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고. 연기금,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워낙 바닥권이라, 네, 수급에 연기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바닥권이다 보니 그런 어떤 뭐 애초에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그런 주체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애초에 그리고 코스닥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연기금 애초에 뭐 샀나? 그렇잖아요. 달라질 건 없어요. 연기금은 원래 팔고 있었어. 아마도 그 제가 추정컨대 코스피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그죠? 미리미리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현금을 매수하라고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기관들은 다 사고 있는데 유독 연기금만 안 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안 산 것 같고, 애초에 얘네들 처음부터 안 샀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의 환경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맞죠? 결국 그냥 외국인만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만 사주면은. 그래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질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연기금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코스피 200 네, 이전 상장을 염두에 둔 기계적 매수. 네. 하지만 애초에 코스닥은 벌써 3주 넘게 연기금이 매도를 해왔으므로 아마도 매수 여력 확보 했으므로 크게 수급 환경이 달라질 것은 없음. 그죠? 지수를 올려주는 주체는 어차피 외국인입니다. 네. 연기금은 지수를 올려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국인 수급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들 아셨죠? 지수를 올려주는 주체는 어차피 외국인이다. 연기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황당한 게 뭐 삼프로TV라든지 한국경제TV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 정말 뭐 유능하신 분들 많고 당연히 내공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환불 금액이 들어오면은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수를 올려주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개인들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맞죠? 개인들이 환불 받았어. 근데 그걸로 개인들이 산다고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때 개인 대주주들이 팔았잖아요. 개인 대주주들이 팔았는데 지수 올라갔지. 반대로 개인 대주주들이 샀어요. 샀을 때 지수 빠졌잖아. 개미가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대표님 2020년도랑 요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외국인들이에요. 자,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깔사와 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팔이 있고 던팔이 있어요. 올팔은 올려서 파는 거고 던팔은 던지면서 파는 거예요. 올려서 팔면은 지수가 올라가요. 던지면서 팔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즉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허용을 해줬다. 외국인들이 목표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개인들의 뭐 환불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목표하는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목표라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스닥은 그래요. 네. 개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왜? 뭉치지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알고리즘 가지고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거대한 자금이 뭉쳐있거든요. 물론 운용사마다 다르긴 한데 특정 수급 주체 특정 수급 주체가 꽉 잡고 있어요. 우리 코스닥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 코스닥에 보면은 1300개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 종목들을 골고루 걔네가 다 이렇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매수해놨다. 정말 잡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주까지 해서 꽉 잡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걔네가 지수를 올리고자 하면 올릴 수 있고 떨어뜨리고자 하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알고리즘 전략이 크게 4개가 있겠죠. 올사, 깔사, 올팔, 던팔. 네. 하루에도 그걸 몇 번씩 바꾸기도 하거든요. 아침에는 뭐 올사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던팔을 하기도 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네. 외국인들 이거 진짜 문제인데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뭔가 개선을 좀 시켜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마실게요. 아니요, 저는 주식 안 해요. 네. 증권 전문가는 하지 말라고 하죠. 저 리딩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리딩만 하는 주제고.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시황 브리핑 쫙 해드렸는데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볼게요. 자, 저는 이제 1부 시황 방송 마쳤고요. 이제 2부 관심주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JYP. 네, JYP 추천주죠. 지금 여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은 특공개 밑에 보시면 자, 지수 이제 투매로 인해가지고 종목들이 빠졌는데 여기 딱 보시면 위메이드 맥스, 그죠? 여기 JYP, 네, 우리기술처도 나와있죠? 그 전에 뭐 수익 많이 나다가 최근 지수 투매와 맞물려가지고 얘네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지금, 그죠? 네, 수동 리딩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씩 하나씩 다 짚어볼게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올라왔어요. 요거는 그 두나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죠. 네, 근데 제가 2분의 1만 반절만 손절시켜드린 상황이에요. 여기서 1차 매수했었다가 빠져서 반절 손절했죠. 나머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추가 매수 사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기다려라. 제가 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네,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 홀딩 중에 있고요. 매수 타이밍은 이제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를 보실 텐데, 오늘 조금 이제 아침에 올라가다가 막판에 빠졌어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좀 올랐죠.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일단 위믹스가 최근에, 위믹스가 되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위믹스 차트가 오늘 20% 올랐거든요. 위믹스가요. 오늘. 네. 30분봉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게 빗썸 홈페이지고요. 빗썸에 있는 위믹스 차트인데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한 20% 올라갔어요. 이게 1봉 단위로 보게 되면은 20%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랐죠, 위믹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재가 있었었고, 얼마 전에 그 출시했었던 디파이 그 클레바야 서비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또 기사도 나왔었어요. 검색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멘텀은 너무 좋죠. 최근에 왜 빠졌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왜 빠졌어요? 지수가 빠졌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가 빠졌던 거지 뭐 악재가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주가 빠지면 막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지수를
시장 전체의 80% 이상이 빠졌어요. 돌아가면서. 그죠? 네.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빠졌죠. 그죠, 여러분들? 지수엔 잔사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 거예요. 특히나 성장주도 빠졌고, 경기 민감주도 빠졌고, 우량주도 빠지고, 그죠? 신저가 속출했죠, 최근에 폭락장에서. 네. 지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목이 빠졌다 해가지고 종목이 빠진 걸로 막 컴플레인하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께 막 설명을 드리는 게 막 에너지가 빠져요. 그런 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위메이드 뉴스 검색해보게 되면은, 네, 여기 위믹스 소각 같은 경우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네. 투자자 보상 소식이 11% 강세다. 블록체인 사업 성장에 9% 급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디파이. 그죠? 클레바 얼마 전에 서비스 출시했었던 클레바 그쪽에가 디파이가 뭐 자산 5천억을 벌써 돌파했다.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썬데이 토즈 산위에서 오른다. 시너지 효과 뭐 본격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디파이 프로토콜 클레바 성장세. 아무튼 뭐 모멘텀 자체는 좋아요. 제가 이 위메이드 시리즈를 좋게 봤던 이유는 여기 잠깐 나왔었던 이 영상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주가는 그때부터 지수 투매로 인해서 빠졌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위메이드 모멘텀이 좋은 이유.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랑 같이 가요, 결국에는. 네, 오늘은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종목을 비교해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를 비교해보면 자, 그러니까 똑같이 100%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은 자, 처음에는 위메이드가 먼저 뛰었습니다. 위메이드 1승. 그 다음에는 위메이드 맥스 따라잡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졌어요. 빠지기 시작하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1대1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빠지고 여기도 보시면 빠지는 중간에 위메이드 한번 올라가죠? 올라가고 맥스는 빠졌어요. 위메이드 한 번 더 이겼고 그 다음에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또 같이 빠지고 있다가 위메이드 맥스가 또 여기서 이겼죠.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위메이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위메이드가 한번 강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가 강했고 이번에는 위메이드가 오늘 강했죠. 나중에 또 위메이드 맥스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봐봐. 자, 위메이드 한번 먼저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가 치고 올라가고 위메이드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맥스가 치고 여기서 또 위메이드 한번 맥스 한번 오늘 위메이드 한번 나중에는 맥스 차례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모멘텀 좋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는 얘네들이 대장이에요.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수 투매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더라도 홀딩하실 필요가 있다. 지수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할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거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따로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만 해주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디 갔니? 여기 JYP 볼게요. JYP 같은 경우 뭐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당연히 홀딩이고요. 악재로 빠진 거 아닙니다. 모멘텀 너무 좋아요. 게임 업체에서 플랫폼 P2E, 네. P2E 플랫폼 업체로 네. 거듭나는 과정이다. 지수 때문에 빠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죠. 지수와 함께 빠짐. 종목 문제 아닙니다. 초보들은 종목만 빠지면 그냥 뭐라고 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수 올라간다고 했죠? 네, 지수가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슈가 있었지만, 이슈로 오늘 좀 빠졌지만, 네, 단발성이라고 보고요. 오늘 특히 급락을 했잖아요. 네, 보고요.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면, 레버리지도 당연히 올라갈 것.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간다면 레버리지 사야겠죠? 네. 당연히 매수 관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JYP 엔터가 빠졌는데 JYP 엔터만 빠졌던 건 아니고요. 엔터주들이 오늘 좀 빠졌어요. 그죠? 확진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 제가 엔터주를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에도 실적이 잘 났었죠. 코로나 한창일 때도 실적이 잘 났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될 건 뻔하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추가가 돼요. 거기다가 오래 기대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플러스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 기대감, 뭐 NFT 굿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매출을 발생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JYP의 경우에는 2월달에 신인 걸그룹, JYP가 또 걸그룹 맛집 아닙니까? 그래서 신인 걸그룹도 새롭게 또 런칭을 한다라는 거, 뭐 이런 호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게 봤었었는데 갑자기 또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주식은 항상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한 종목 몰빵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야.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뭐 모멘텀이 좋아도 지수에는 장사가 없고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거든. 에코프로 BM처럼. 네, 때문에 항상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이슈들 빠졌는데 단발성이죠. 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던 거는 지금 잠깐 보시면은 작년에 또 우리가 언제 늘었었냐면은 작년에 확진자가 확 늘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월 말, 그죠? 여러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한번 늘었던 걸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잠시만 볼게요. 보시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한번 늘었었는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한국 코로나 확진자 일별 동향인데요. 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자, 작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오미크론 영향으로 해서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그 12월 중순까지 확진자 수가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을 했고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또 이제 10,000명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네, 신고가를 찍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엔터주들이 오늘 빠졌다. 마침 또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밀렸었는데 12월 그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확진자도 늘고 또 이제 지수도 좀 약간 빠질 때라서 그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 비교 JYP 엔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그때도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였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11월 말이 늘었잖아요. 확진자가 늘면서 마침 지수까지 빠졌어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올라가죠.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JYP도 오늘은 빠졌지만은 뭐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다.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모멘텀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불문하고요. 네, 털리면 안 됩니다. 단발성 악재로 인해서 악재로 빠진 것, 네, 펀더멘털 그리고 모멘텀 아무 이상 없음.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종목 불문하고 털리면 바보 되기 십상이다. 그죠?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됩니다.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JYP 그리고 레버리지, 이베니맥스 무료 추천주들은 다 홀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분들은 우리 행운의 7번 눌러보겠습니다. 행운의 7번 한번 눌러주시고 11시 20분 지나고 있네 지금. 자, 이해되셨죠? 네. 1시간 정도 녹화를 했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들 많으셨고, 지수 이제 바닥, 뭐, 거의 근접했으니까, 다들 힘내자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빠졌는데, 지금 며칠째 빠졌죠? 우리 지수가? 지금 보면은, 진짜 많이 빠졌다, 근데. 와. 17일 빠졌네요. 하락파동만 보면 다 17일째입니다.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이거.
그전에는 보면요. 그전에는 하락파동이 보면은 한 8일, 8일, 그리고 5일, 네. 10일 넘어갈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17일 빼버렸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은 속전속결로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10일을 넘어갈 때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봐. 이때 10일 한번 작년 10월달에 재작년이구나. 그때 한번 이제 10일째 빠진 적이 있었었고, 근데 오늘 이번엔 17일 빠졌으니 이거 오죽했겠냐고 이게. 와 진짜 지긋지긋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했어. 그쵸? 스트레스 정말 심했는데 덤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은 끝났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대세 상승장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세 하락장인가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이런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저점도 잡아낸 추세선이에요. 물론 100% 모든 하락을 다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포크죠. 3개. 포크가 이렇게 3개. 요런 거. 포크를 딱 집어놓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점. 저점. 딱 이때가 저점이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고점. 그리고 저점인데,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어제까지는 꼬리가 좀 달렸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내일과 내일 모레, 종가가 만약에 902포인트로 올라간다. 903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러면은 완전 차트가 너무너무 완벽해지는 겁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깼다가 이걸 딱 들어 올리게 되면은 다음 주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중심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맞죠? 중심선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3월달 금리 인상까지는 박스로 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꺾이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18년도에 제가 어제 야간 방송 때 설명드렸던 게, 18년도의 급락장과 어떻게 보면 그때의 하락장이 18년도 폭락장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빠졌다가 반등, 또 빠졌다가 반등, 또 빠졌다가. 네. 근데 이번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였었고, 지금은 오로지 뭐가 문제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 지금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물류대란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플레이션 요것만 잡히면 됩니다. 요것만. 요걸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연준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요게 좀 잡히는지 여부,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의 경제지표,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런 지표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일단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극히 낮다. 왜? 고용이 괜찮다. 지금은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갑자기 쭉쭉 올라간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좀 우리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캡처해놨나? 캡처를 어제 했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캡처 안 했나? 여기 있네. 요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살짝 반등 나온 정도? 살짝 최근에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 나온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큰 흐름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걸 뜻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나타나요.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이 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일단 자르거든요. 그래서 고용자들이 잘라요. 해고한단 말이에요. 예, 파이어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뭐 큰 어떤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만 아니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내일 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